먼저 월령별 운세하고 그 다음에 일간별 운세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자축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갑진, 병자, 을사, 병자라고 하는 이 절입을 기준으로 자축월령생 분들은 어떻게 병자월 한 달을 보내야 할까? 한낱 꿈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업무상 뒷배를 든든히 해야 한다. 그리고 후원자를 찾고 서포트 해줄 사람,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큰 포부에 비해서 몇 걸음 못 가서 지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축월령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개수가 용신이고요. 습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시기이죠.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갑진, 병자, 을사, 병자라고 하는 이 시기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난다. 설령 뭔가 섣부르게 시작을 했다라고 한들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금의 요소가 있어야지만 이 금이 금생수를 통해서 수생목, 목생화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입 시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므로 자축 월령생 분들은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한다 혹은 서포터를 찾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후원해 줄 사람, 서포트를 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을 잘 찾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 금이 없다라고 하면 금생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수생목 목생화를 하게 될 것이고 수생목 목생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의 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포부에 비해서 몇 걸음 못 가서 지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화라고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저 멀리까지 바라보고 있는 목표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축월령생이신 분들은 목표가 원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는 힘이 부족하다면 결국에는 한낱 꿈과 같은 그리고 잠시나마 어떤 큰 꿈을 꿨다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항상 서포터를 잘 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자축월령생들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임묘월령 넘어갈게요. 임묘월령은 입춘에서부터 춘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용신은 간목이 되고요. 환경 자체는 이제 습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시기다. 뭔가 시작하는 시기다. 안 보이던 습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싹으로서 뭔가 드러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이러한 임묘월령의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해요. 임묘월령생 분들은 병자월에 숨고르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뭔가 너무 빠른 판단은 아닌지 혹은 너무 빠르게 결정 내린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너무 한 가지만 고려한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경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 싹을 만들어내는, 싹을 드러내는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행동에 옮기고 생각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임묘월령생 분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싹이 나야 돼, 가지를 벌려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서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뭔가 한 발짝 빠르게 움직여서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너무 빠른 판단, 너무 빠른 결정 혹은 너무 한 가지만 고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임묘월령이신 분들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모든 단계와 스텝을 검토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조금은 실수나 혹은 추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묘월령이신 분들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묘진월령으로 갈게요. 묘진월령이신 분들은 춘분, 이파, 춘분에서 이파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묘진월령생 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는 을목이 용신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용신이 되면서 시기로는 이렇게 아까 싹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지가 벌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진월령은 춘분부터 이파 사이이다 보니까 3월 22일 정도에서 뭐 5월 4일 정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점점 날씨는 따뜻해지면서 습도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이러한 시기에는 싹이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가지가 벌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띠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행히 한 발 앞서 행동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결과와 행동을 보고 한 걸음 늦게 출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똑같이 봄의 월령인데 이렇게 자월이라고 하는 겨울에 뭔가 따뜻하고 습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의 어떤 착각 현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묘진월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가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지가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지가 벌어지기 이전에 줄기를 우리가 간목이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벌어진 가지를 을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을목은 간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 근데 간목이 이렇게 투간이 되어 있는, 투출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아도 먼저 움직여주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을 잘 붙잡고 묘진월령생들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결과물들을 통해서 한 발짝 뒤에서 움직여주는 후발주자의 형태로서 움직여주는 것이 조금 더 생존이나 업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접근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한 발 물러서서 움직여야 하냐라고 굳이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겨울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기에 아직까지는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발짝 뒤에서 후발주자로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환경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진월령이신 분들은 후발주자로서 한 발짝 뒤에서 다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살펴보고 행동하시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오월령입니다. 사오월령. 자, 우리 과정상 이렇게 싹에서 이렇게 가지가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벌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여러 개에서 벌어진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었죠? 수업 시간에 제가. 꽃을 피우는 이유는, 선생님들 답변을 한 번만 적어 주시겠어요?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수분을 하기 위해서예요. 수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꽃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암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술과 이 수술의 화분, 꽃가루라는 게 만나면 이 암술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이 안에서 수정 현상이 일어나요. 수정이 일어나야지만 이게 열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오월령은 꽃을 피우고 수정을 내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결실을 맺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사중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열매가 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것이 이 사중의 경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너와 내가 교류를 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병화가 용신이 되고요. 병화가 용신이 되다 보니까 사후월령생들은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환경, 교류하는 환경, 그리고 너와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 빨리 결과를 만들려고 협동하는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후월령생들이 자월이라고 하는 추운 시기에 뭔가 내 환경과 익숙한 요소들이 천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나 사후월령생들에게도 뭔가 아직 따뜻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유발시키는 요소들이 천간에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왠지 잘 되는 것만 같고,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이 상황 여건이나 환경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사후월령생들은 여름에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후월령생들이 도착하는 병자월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전문성 혹은 기획 이런 걸 해야 되는 단계에서 자꾸 일을 버리는 그러한 형태로서, 교류를 하는 형태로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약간 미스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환경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내가 내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환경에 적합하다, 뭔가 상황 여건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병자월의 경우에는 사후월령생들은 단순히 자기 만족에서 그치는 형태의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일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때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권장이 되면서 먼저 나서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통변을 한번 병자월 운세로서 사후월령 분들께 해석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다음 이제 오미월령입니다. 오미월령은 정화가 용신이죠. 정화가 용신이면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런 식으로 꽃이 있었을 때 이 꽃으로부터 수분이 일어난 그러한 작용이, 수분이 일어난 이후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씨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점점점 이 씨방이 커지면서 열매화 되는 것이고요. 열매화가 되기 이전에 이 꽃잎이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탈락한 형태, 그래서 꽃잎 없이 이런 식으로 암술만이 남아있는 이 형태가 정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씨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점점점 커지면서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용신인 경우에는 선택받은,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왜 선택을 받았는가? 수분이 일어나서 암술수술이 만나서 꽃가루와 암술이 만나서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추후에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더 열매를 단단하게, 모양도 이쁘게, 그리고 추후에 수익도 많이 날 수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정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 용신인 분들은 뭔가 효율, 계산, 그리고 모양, 추후에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화 용신인 경우에는 그걸 직업적으로 쓰고요. 정화 일간인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지게 돼요. 그래서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화 일간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효율, 추후 가능성, 왜 그런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는 성향, 저 갖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정화 용신이신 분들, 직업적으로 이 정화를 쓰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냉정함보다는 따뜻함을, 이성보다는 감성을, 그리고 기술보다는 지식을 채우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화 용신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이라든지 추후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면이 많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약간은 어떤 감성적인 접근, 그리고 지식적인 접근, 이론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 오미원령 분들께 약간 다른 면, 이런 것들을 집어 넣음으로써 조금은 인간적인 면, 인간다운 면을 첨가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함보다 따뜻함, 이성보다 감성, 기술보다 지식을 채우는 일을 신경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실용성보다 인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소통과 교류를 해보는 것이 권장되는 한 달이다. 오미 원령이신 분들은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나서서 뭔가 소통을 하거나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소통 교류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아이디어 조언,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시기인데, 우리 아까 설명드렸듯이 습도가 발생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자꾸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붙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풀이로서 그래서 교류를 해봐라 라고, 그리고 난기가 아무리 추워도 난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으로서 오미원령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병자월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신유월이고요. 신유월은 용신은 경금이 되죠. 경금이 용신이고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열매가 나는, 그리고 우리 사과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사과 요 밑에 이렇게 이 꼬다리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이 가지에서 떨어진 부분, 꼭지 이 부분 말고 반대편에도 뭔가 움푹 들어가서 그 부분이 뭔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것도 묻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원래 사과 밑둥에 있는 그 부분이 원래는 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열매가 점점점 무거워지면서 꽃이 이런 상태로 펴 있다가 열매가 여기서 커지면서 무거워서 이렇게 꺾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금 용신인 시기, 신유월령의 시기에는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다, 열매가 거의 완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난 시절에 수분, 그리고 뭔가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고 꽃잎이 탈락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열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간은 아직 습도는 남아있지만 점차 건조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난기도 남아있지만 점차 선선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신월에 8월 한 23일경 정도가 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속담에서도 처서에는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입이 돌아간다, 구안화사 걸린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녁에는 좀 선선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신유월령 분들은 요 자월에는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주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주변에서 봤을 때 당신은 장인이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단기간이라도 후대를 양성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스스로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강점인지를 알 수 있다. 요 신유월령이신 분들은 경금이 용신이에요. 근데 경금이 용신인 분들은 사실상 난기가 있을 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개수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때마침 병자월에 이렇게 병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것을 수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금이 수원이 되면서 이러한 어떤 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목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키우는 작용, 다시 말해 후대를 양성하는 시도를 단기간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유월령은 원래는 생산과 제조를 하는 그러한 월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후학을 양성하는 지식적인 접근을 하는 형태로서 활동을 해보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므로 역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통변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신유월령, 다음에 이제 유술월령이고요. 요때는 이제 신금용신이거든요. 신금용신이니까 신금용신은 아까 사과를 많이 만들었다, 뭐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좋은 종자를 골라내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수종자, 뭐 우량품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시기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월동 준비를 하는 시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집안에 뭐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방풍 작업 다시 한번 하고 문풍지 싹 바꾸고 바람 새는데 혹은 습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겨울은 건조해야 되는데 창고에 보관해 놓은 곡식이나 열매들이 썩지 않게끔 결로 현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피는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고치는 그러한 시기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함은 굉장히 높은 시기고요. 온도는 제법 낮아요. 그래서 약간 쌀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유술월령은 이 병자월에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 달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로 주변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대에 맡기고 후대를 믿을 필요가 있다. 자연스레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의 칭호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모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이 이제 자라려고 하는, 그래서 병화도 작용하고 있는데 약간 아직 조금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후대가 생장을 하려고 굉장히 내 다음 세대가 성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리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신금용신은 좋은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후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 달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 유술월령생들의 병자월 운세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 해자월령입니다. 해자월령. 마지막 해자월령이죠. 해자월령은 임수가 용신이에요. 임수가 용신이면서 이땐 정말 추워요. 춥다. 그리고 종자를 보관해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해자월령의 경우에는 다음 세대로의 전달, 다른 곳으로의 전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유통업에 종사를 하십니다. 뭔가 지식 정보 전달을 하십니다. 정보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해자월령이신 분들 중에 기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지식이라는 걸 전달한다 그러면 그런 교수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죽어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종교나 영성이나 뭐 실제 장례 지도사, 뭐 장의사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해자월령에 계신 분들이 제법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자월령 병자월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한 달이다 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해자월령 분들이 이렇게 추운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내 계절에 도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가 따뜻하니까 내 계절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된다. 뭔가 내 맘대로 되다가도 약간은 뭔가 어긋나고 잠깐 틀어지고 하는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해자원령 분들은 기존과 다른 가치관, 생각의 변화 등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나 가치관 변화나 혹은 생각의 변화 같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야.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노련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성격 따라 그리고 여건 따라서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면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꾸준히 내 걸 유지를 한다면 노련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원령 분들 병자월은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계속 내 스탠스를 유지할지 아니면 내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게 된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간별 운세인데요. 천간 간목 운세 한번 풀어볼게요. 예, 함께할 사람을 찾고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 훗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한 달이 된다. 소통하고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간목일간 혹은 천간 간목 입장에서는 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내가 필요한 어떠한 수원은 아니고 수생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요. 충분히 따뜻함도 갖추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 방향성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사람을 찾고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훗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한 달이 된다. 잘 보시면 이 병화라는 것으로 인해서 간목이라는 것이 살아나죠. 병화가 경금이라는 것을 가서 극을 하게 될 것이니 그로써 간목이라는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비견이 살아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할 사람을 찾고 뜻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훗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경험을 쌓는 시기가 된다. 그러므로 소통하고 활동을 하세요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을목일간인데요. 을목일간의 경우에는 역시나 병화로 인해서 간목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겁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을목일간 입장에서 겁재는 간목이 되고요. 이때 간목은 을목이 의지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 비록 환경이 녹록지 않더라도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시기인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을목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겨울이니까 을목이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을목을 키워주는 성분도 있으니 계속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라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본 거고요. 다음 이제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의 입장에서는 주변 상황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볼 일이 생기는 한 달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목은 편인이기 때문에 감시, 감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편인의 어떤 육신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주변 상황이나 성과 등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볼 일이 생긴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해야 한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칭찬해줄 부분은 칭찬해 주어야 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프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도 병화는 지도자이다 보니까 말에 어떤 힘이 있는 그러한 성분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 줄 거는 상 주고, 그리고 잘못한 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스탠스를 다 취해야 되는데, 편인들의 경우에는 잘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편인이 살아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하는 성향만 고집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잘한 건 잘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일간 운세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 정화일간 운세입니다. 정화일간의 경우에는 간목이 살아나면 이건 정인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업무, 성과, 이력 등에 대해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병자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꾸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활동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정화일간이다. 자, 다음 무토일간 운세입니다. 무토일간 운세. 무토일간은 병화로 인해서 간목이 살아나면 이는 편관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실전 경험이 조금 고될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과 주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시기이고, 경험이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편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토일간은 조금은 고되고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한편 이렇게 간목과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면 세상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극토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것 이외에도 뭔가 고됨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 세상의 트렌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무토일간 분들은 경험이 가장 큰 스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은 이렇게 간목이 살아나면 정관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의 쓰임, 나의 역할, 나의 역량 등을 하나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한 달이 된다. 나의 가치를 점점 알아갈 수 있으니 그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정관에 의해서 기토일간은 소토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간목과 기토라는 것을 잘 봤을 때 이 간목으로 인해서 간목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쓰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이렇게 싹이 났을 때 보면 이 싹이 났다는 어떤 행태, 변화 자체가 이 흙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소토, 갑기의 소토로서는 후학양성 혹은 이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업무를 통해, 그리고 어떤 규칙과 규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쓰임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우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병자월 기토일간 운세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경금일간 운세고요. 경금일간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목이 살아나면 이때 편재가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편재가 살아나다 보니까 확장하고 넓혀 나가야 한다. 한 달 동안 공격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복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간의 과장도 활용하여서 원하는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경금 간목이죠. 그래서 금극목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취해야 할 시기이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편재라고 하는 육신을 활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정복하고 확장하고 넓혀나가는 시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장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서, 우리 보통 요새는 이제 MSG라 그러죠. MSG 쳐가지고 일을 어떻게든 되게끔 만드는 그런 방향성으로 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해보는 경금일간 운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신금일간 운세인데요. 신금일간은 간목이 살아나면
정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살아나면 신금, 간목. 정제가 살아나면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영역 내에서 활동하라. 안정성은 보장이 되는 시기다. 해오던 일들에 대해 안정을 도모한 다음에야 욕심을 내도 늦지 않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안의 일들을 점점점 안정화시켜 나가고 이 안에서 내가 가져갈 거를 가져가는 것이 방법론이 될 수 있죠. 이 정제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나의 영역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좀 더 실어서 움직여 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점차 자신의 이득, 자신의 권한이라는 걸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 시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임수일간입니다. 임수일간은 간목이 살아나면 식신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깊이를 더하고 실력을 다지는 시기로 삼는 한 달로 활용하면 좋다. 식신은 전문성을 더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가 이때는 관건이 되는데요. 전문성을 더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한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자신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 객관적인 태도라 그랬어요. 본인이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존심 부리시거나 뭔가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착각은 오히려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서 내가 오늘 못할 것 같다. 내가 오늘 할당량에 비해서 뭔가 일회양의 100이 주어졌는데 80밖에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미루세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활동은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한 달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수일간 운세. 개수일간이 이렇게 병자월에는 간목이 살아나니까 상관이 살아납니다. 이때는 개인 실력, 내 고유 실력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문을 구하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구슬려서 그 사람을 활용하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다 보니까 관계와 관계성을 활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살아나는 병자월에는 개수일간은 조금은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 달을 살아가기가 좀 좋은 시기다.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기 실력도 같이 높이는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 분들은 관계를 활용하라. 뭔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